엄마, 세 명의 어른이 울며 달려왔습니다. 24년 만에 만난 엄마였어요. 백발의 남편도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혜진아, 나야, 동훈이야. 하지만 엄마는 그냥 서 있었습니다. 낯선 사람들을 보듯이요. 저는 누구예요? 엄마는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저 민우예요. 큰아들, 큰아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통곡했어요. 24년, 24년을 기다렸어요. 24년 전 32살 주부 강혜진은 친구 결혼식에 가려고 집을 나섰습니다. 금방 올게. 그게 마지막 인사였어요. 그날 이후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991년 가을이었습니다. 부산 남천동의 작은 아파트였어요. 강혜진은 32살이었습니다. 남편 이동우는 35살이었어요. 큰아들 민우는 8살이었습니다. 작은아들 준우는 5살이었어요. 막내딸 지민이는 3살이었습니다. 평범한 가족이었어요. 하지만 행복한 가족이었습니다. 그날 아침도 평범했어요. 혜진은 새벽 6시에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갔어요.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밥솥 뚜껑을 열었어요. 하얀 쌀밥이 김을 올렸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났어요. 혜진은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감자와 두부를 넣었어요. 파를 송송 썰어 넣었습니다. 계란도 후라이했어요. 김치를 접시에 담았습니다. 식탁을 차렸어요. 여보, 밥 먹어요. 혜진이 남편을 불렀습니다. 동훈이 거실에서 나왔어요. 아직 잠이 덜 깬 얼굴이었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 동훈이 창밖을 봤어요. 응, 빨래하기 딱 좋아. 혜진이 대답했습니다. 평범한 대화였어요.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애들 깨워야겠다. 혜진이 아이들 방으로 갔어요. 민우야, 일어나. 큰아들이 뒤척였습니다. 엄마, 조금만 더. 안 돼, 학교 가야지. 혜진이 이불을 걷었어요. 민우가 일어났습니다. 눈을 비비며 거실로 나왔어요. 준우와 지민이도 깼습니다. 엄마, 배고파. 준우가 소리쳤어요. 손부터 씻고 와. 알았어요. 아이들이 화장실로 우르르 갔습니다. 식탁이 시끌벅적해졌어요. 민우야, 밥 많이 먹어. 오늘 체육 시간 있잖아. 네, 엄마. 준우야, 김치 먹어야지. 싫어요, 매워요. 조금만 먹어봐. 혜진이 준우 입에 김치 한 점을 넣어줬습니다. 준우가 우물우물 씹었어요. 맛있지? 응. 지민이는 밥을 손으로 집어 먹었습니다. 지민아, 숟가락으로 먹어야지. 혜진이 지민이 손을 닦아줬어요. 이런 아침이 매일이었습니다. 평범하고 행복한 아침이었어요. 식사가 끝났습니다. 동훈이 출근 준비를 했어요. 다녀올게. 조심히 다녀와요. 혜진이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동훈이 혜진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오늘 뭐 할 거야? 빨래하고 시장 좀 갔다 올게요. 그래, 힘들게 하지 마. 괜찮아요. 동훈이 나갔습니다. 혜진은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부산 바다가 보였습니다. 햇살이 반짝였어요. 파도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혜진은 웃었습니다.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일도 모레도 이렇게 계속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였어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혜진이 받았어요. 혜진아.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친구 수진이었어요. 수진아? 응. 너 다음 주 토요일 시간 있어? 왜? 나 결혼해. 혜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축하해. 고마워. 그런데 혜진아. 응? 서울에서 결혼식 하거든. 올 수 있어? 혜진은 잠시 망설였어요. 서울까지? 응, 미안해. 근데 내가 꼭 왔으면 좋겠어. 제일 친한 친구잖아. 혜진은 생각했습니다. 서울이면 기차로 5시간이었어요. 금요일 오후에 올라가면 되겠죠. 토요일 결혼식 참석하고요. 일요일 아침에 내려오면 됐습니다.
알았어, 갈게. 정말 고마워. 당연하지. 네 결혼식인데. 전화를 끊었어요. 혜진은 웃었습니다. 저녁에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다음 주 금요일에 서울 다녀와야 할 것 같아. 왜? 수진이가 결혼한대. 서울에서. 동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다녀와. 친구 결혼식인데. 애들은 괜찮을까? 내가 볼게. 이틀이면 되잖아. 고마워. 혜진은 남편을 안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혜진은 아이들을 재웠습니다. 엄마, 책 읽어줘요. 민우가 말했어요. 그래, 뭐 읽을까? 이거요. 민우가 동화책을 건넸습니다. 혜진은 책을 읽어줬어요. 준우와 지민이도 옆에 누웠습니다. 옛날 옛적에 혜진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아이들이 하나둘 잠들었습니다. 혜진은 아이들을 봤어요. 사랑해.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혜진도 누웠어요. 남편이 옆에 누웠습니다. 자기, 응? 고마워. 뭐가? 그냥, 다. 동훈이 혜진 손을 잡았어요. 나도 고마워.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잠들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어요. 금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혜진이 짐을 쌌어요. 작은 가방 하나였습니다. 옷 몇 벌만 넣었어요. 하루 이틀 짐이었습니다. 엄마, 어디 가요? 민우가 물었어요. 서울에 잠깐 다녀올게. 저도 갈래요. 준우가 말했습니다. 안 돼. 너희는 아빠랑 있어야지. 엄마 없으면 싫어요. 지민이가 울먹였어요. 혜진이 지민이를 안았습니다. 금방 올게. 이틀이면 돼. 정말요? 응, 약속. 혜진은 아이들한테 각각 뽀뽀했어요. 민우야, 동생들 잘 챙겨줘. 네, 엄마. 준우야, 아빠 말 잘 들어야 해. 알았어요. 지민아, 울지 마. 엄마 금방 올게. 응. 혜진은 현관문을 열었어요. 아이들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엄마 안녕. 빨리 와요. 혜진도 손을 흔들었어요. 그래, 금방 올게. 혜진은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뒤돌아봤어요. 아이들이 창문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웃었어요. 금방 돌아올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혜진은 몰랐어요. 이게 마지막이 될 줄은요. 마지막 포옹이고요. 마지막 뽀뽀고요. 마지막 인사가 될 줄은요.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혜진은 부산역에서 기차를 탔어요. 서울행 무궁화호였습니다. 창가에 앉았어요.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부산이 점점 멀어졌어요. 바다가 보였습니다. 혜진은 창밖을 봤어요. 이틀만 다녀오면 돼. 혜진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기차는 달렸어요. 5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녁 7시쯤 서울역에 도착했어요. 혜진은 기차에서 내렸습니다.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부산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혜진아, 멀리서 누군가 손을 흔들었어요. 수진이었습니다. 수진아, 혜진이 달려갔어요. 두 사람은 안았습니다. 도와줘서 고마워. 당연하지. 수진이 혜진 팔을 잡았어요. 가자, 저녁 먹어야지. 응. 두 사람은 식당으로 갔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했어요. 신랑은 어떤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회사 다니고. 잘 됐다. 혜진아, 너도 행복해 보여. 응, 남편이랑 애들이랑 잘 지내. 부럽다.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났어요. 오늘은 내 집에서 자. 응, 고마워. 수진이 사는 곳은 명동 근처였어요.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좁지만 하룻밤이니까 괜찮지? 응, 괜찮아. 그날 밤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이야기했어요. 고등학교 때 추억도 이야기하고요. 지금 이야기도 했습니다.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어요. 자정이 넘어서 잤습니다. 다음 날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혜진이 일어났습니다. 수진이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일어났어? 응, 몇 시야? 9시. 결혼식은 2시야.
아침을 먹고 두 사람은 준비했어요. 예식장으로 가야 했습니다. 택시 타자. 응. 두 사람은 밖으로 나왔어요. 명동 거리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토요일이라 더 붐볐어요. 수진이 앞장섰어요. 저기 횡단보도 건너면 돼. 알았어. 두 사람은 횡단보도로 갔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이었어요. 기다렸습니다. 초록불이 켜졌어요. 가자. 수진이 먼저 건넜습니다. 혜진도 뒤따라 건넜어요. 횡단보도 한가운데쯤 왔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위험해.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혜진이 고개를 돌렸어요. 트럭 한 대가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빨간불이었는데도요.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어요. 끽. 급제동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늦었어요. 쾅! 혜진의 몸이 공중으로 튕겨나갔습니다. 하늘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땅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충격이었어요. 쿵! 혜진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머리를 세게 부딪혔어요. 피가 났습니다. 사람 살려. 119 불러. 사람들이 소리쳤어요. 수진이 달려왔습니다. 혜진아, 혜진아. 혜진의 눈이 감겼어요.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민우, 준우, 지민이. 아이들 얼굴이 떠올랐어요. 미안해. 엄마가 금방 간다고 했는데. 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어두워졌어요. 병원이었습니다. 혜진이 눈을 떴어요. 천장이 하얗게 보였습니다. 눈부셨어요.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간호사가 소리쳤어요. 의사가 달려왔습니다. 환자분, 들리세요? 혜진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안 나왔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들리세요? 네. 겨우 대답했어요. 어디 아프세요? 머리가 너무 아파요. 혜진이 신음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머리를 많이 다치셨습니다. 의사가 설명했어요. 혜진은 기억이 안 났습니다. 사고? 무슨 사고? 의사가 물었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혜진은 멍하니 의사를 봤습니다. 성함이요? 네, 이름이 뭐예요? 혜진은 입을 열었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름이 뭐지? 내 이름이 뭐였지? 기억이 안 나요. 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의사의 얼굴이 심각해졌습니다. 집은 어디세요? 지? 네, 주소요. 어디 사세요? 혜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어요. 가족은요? 연락할 사람 있나요? 혜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가족? 누가 있었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 있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누구예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의사는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외상후 기억상실증입니다. 소지품은요? 가방이 사라졌어요. 지갑도 없고요. 신분증은요? 없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혜진은 침대에 누워 천장만 봤습니다. 나는 누구지? 어디서 왔지? 집은 어디지? 가족은 있나?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병원은 경찰에 신고했어요. 신원 미상 교통사고 환자라고요. 경찰이 왔습니다. 환자분, 정말 아무것도 기억 안 나세요? 네. 죄송해요. 혜진이 울었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생각나실 거예요. 경찰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신원을 찾지 못했어요. 1991년이었습니다. 전국적인 실종자 데이터베이스가 없었어요. 지문 등록 시스템도 제대로 안 됐고요. 부산 경찰과 서울 경찰의 정보 공유도 안 됐습니다. 혜진은 그냥 병원에 누워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2주일이 지났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혜진은 매일 울었습니다. 나는 누구일까? 가족은 없을까? 나를 찾는 사람은 없을까?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병실 문이 열렸어요. 젊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30쯤 돼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혜진은 남자를 봤습니다. 낯선 사람이었어요. 누구세요? 저, 김재민이라고 합니다. 남자가 말했어요. 사고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제가 119에 신고했어요. 아, 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재민이 의자에 앉았어요. 괜찮으세요? 많이 다치셨던데. 덕분에 살았어요. 기억은 안 나세요? 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네, 하나도요. 재민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분명 기다리는 가족이 있을 텐데. 그럴까요? 네, 분명히요. 재민이 말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신원 찾을 수 있도록. 정말요? 네. 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고맙습니다. 그날부터 재민은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혜진을 돌봐줬어요. 과일도 사다 주고요. 이야기 상대도 돼줬습니다. 혜진은 조금씩 마음을 열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2달이 지났어요. 재민은 여전히 혜진 곁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호는 찾지 못했어요. 당신은 인터넷도 없었고요. 전국적인 수배 시스템도 없었습니다. 부산에서 이동훈이 아무리 찾아 헤매도요. 서울병원의 신원 미상 환자 정보는 부산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1992년 봄이었어요. 혜진이 퇴원했습니다. 갈 곳이 없었어요. 재민이 말했습니다. 제 집에 오시겠어요? 네. 혼자 어떻게 지내세요? 일단 방 하나 있으니까요. 혜진은 망설였어요. 폐가 될 것 같아서. 아니에요. 제가 돕고 싶어요. 재민의 눈빛이 진심이었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습니다. 혜진은 재민의 집으로 갔습니다. 서울 성북동 작은 빌라였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1992년 봄이었습니다. 서울 성북동이었어요. 혜진은 재민의 집에서 지냈습니다. 재민은 작은 회사에 다녔어요. 혜진은 집안일을 도와줬습니다. 요리도 하고요. 청소도 했어요. 두 사람은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재민은 다정했어요. 혜진한테 따뜻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재민이 말했습니다. 혜진 씨, 네, 저, 혜진 씨를 좋아해요. 혜진은 놀랐어요. 저는, 제가 누군지도 몰라요. 괜찮아요. 재민이 말했습니다. 지금의 혜진 씨가 좋아요. 하지만 가족이 있을지도 몰라요. 찾으면 돌려보내드릴게요. 재민이 혜진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제 곁에 있어주세요. 혜진은 눈물이 났습니다. 기억은 없었지만요. 재민의 마음은 느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1992년 가을이었어요.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어요. 친구 몇 명만 초대했습니다. 호적도 새로 만들었어요. 신혼 미상이었으니까요. 새 이름으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1994년이었어요.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준서였어요. 혜진은 아기를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했어요. 준서야. 혜진이 웃었습니다. 행복했어요. 하지만 가끔이었습니다. 꿈을 꿨어요. 엄마. 아이들이 부르는 꿈이었습니다. 3명의 아이들이었어요. 혜진은 꿈에서 깼습니다. 식은땀이 났어요. 괜찮아요? 옆에서 재민이 물었습니다. 또 꿈 꿨어요. 무슨 꿈? 아이들이 엄마라고 불러요. 혜진이 떨렸어요. 나한테 다른 아이들이 있었던 걸까요? 재민이 혜진을 안아줬습니다. 언젠가 기억나실 거예요. 기억나면 어떡하죠? 그때 생각해요. 혜진은 재민 품에 안겼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준서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서울에서 학교를 다녔어요. 혜진은 평범한 엄마가 됐습니다.
재민과도 행복했어요. 가게도 열었습니다. 작은 분식집이었어요. 손님들이 많았습니다. 혜진은 가끔 재민에게 물었어요. 내 가족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재민이 말했습니다. 찾고 싶으면 찾아봐요. 어떻게? 경찰서에 가봐요. 실종자 신고 확인해보고. 혜진은 경찰서에 갔습니다. 1995년이었어요. 1991년 교통사고로 기억을 잃었어요. 제 가족을 찾고 싶어요. 경찰이 물었습니다. 성함이요? 모릅니다. 주소는요? 그것도 모르겠어요. 특징은요? 얼굴이라도 그려보실 수 있나요? 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죄송하지만 단서가 하나도 없으면 찾기 힘듭니다. 경찰이 말했어요. 혜진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재민이 물었어요. 어땠어요? 안 되겠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니까. 혜진이 울었습니다. 괜찮아요. 언젠가 기억날 거예요. 재민이 안아줬어요. 2000년이 됐습니다. 인터넷이 생겼어요. 혜진은 컴퓨터를 배웠습니다. 실종자 찾기 사이트를 들어가 봤어요. 수많은 실종자 사진이 있었습니다. 혜진은 하나하나 봤어요. 하지만 낯익은 얼굴은 없었습니다. 내 가족의 얼굴도 기억 못하는데. 혜진은 절망했어요. 그리고 포기했습니다. 지금 가족이 내 가족이야. 재민과 준서에게 집중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가끔이었어요. 바다 냄새를 맡으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부산 사투리를 들으면 눈물이 났어요. 나는 어디서 왔을까? 혜진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답은 없었어요. 한편 부산에서는요. 이동우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서울에서 사라졌어요. 친구 수진한테 전화했습니다. 수진 씨, 제 아내 못 보셨어요? 죄송해요. 사고 나고 병원 갔었는데. 어느 병원이요? 연세대학교 병원이요. 동우는 즉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병원을 찾았어요. 신원 미상 환자요? 퇴원하셨어요. 어디로 갔는데요? 그건 저희도 몰라요. 동우는 서울을 헤맸습니다. 경찰서마다 찾아갔어요. 제 아내를 찾습니다. 전단지를 뿌렸습니다. 강혜진, 32세, 부산 남천동 거주. 하지만 아내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동우는 부산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로도 동우는 찾았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났어요. 매달 서울 경찰서에 전화했습니다. 제 아내 소식 있나요? 죄송합니다. 아직 없습니다. 같은 대답만 돌아왔어요. 5년이 지났습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이렇게 오래 실종되면 사망 추정을 하셔야. 아니에요. 살아있어요. 동우는 소리쳤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요. 정말 살아있을까?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동우는 너무 바빴습니다. 아이 셋을 혼자 키워야 했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밥을 했습니다. 아이들 학교 보내고요. 공장에 출근했어요. 저녁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밤 11시에 집에 돌아왔어요. 아내를 찾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살아남는 게 먼저였어요.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빠 엄마는요? 민우가 물었습니다. 곧 올 거야. 동우는 거짓말을 했어요. 엄마 보고 싶어요. 준우가 울었습니다. 엄마. 지민이도 울었어요. 동우는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미안해. 아빠가 엄마를 못 찾아서. 동우는 매일 밤 울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앞에서는 울지 않았어요. 강해야 했습니다. 아이들을 키워야 했으니까요. 동우는 일을 했습니다. 낮에는 공장에서 일했어요. 밤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어요. 아이들을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친척들이 말했습니다. 동훈아, 재혼해라. 아이들도 있는데 어떻게 혼자 키워. 혜진이도 그러길 바랄 거야.
하지만 동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왜? 혜진이가 돌아올 거예요. 벌써 5년이 지났어. 10년이 지나도 기다릴 거예요. 동우는 재혼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혼자 키웠어요. 민우가 중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준우가 초등학교에 들어갔어요. 지민이도 유치원에 다녔습니다. 동우는 학부모 상담을 갔어요. 어머니는요?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제 아내는 돌아가셨어요. 동우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설명하기 힘들었어요. 선생님은 안타까워했습니다. 힘드시겠어요. 괜찮습니다. 동우는 웃었어요.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울었습니다. 10년이 지났어요. 15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났어요. 아이들은 다 컸습니다. 민우는 32살이 됐어요. 준우는 29살이었습니다. 지민이는 27살이었어요. 민우가 결혼했습니다. 준우도 회사에 다녔어요. 지민이는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하지만 동우는 여전히 혼자였어요. 아빠, 재혼하세요. 민우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안 올 거예요. 24년이 지났어요. 그래도 기다려야지. 동우는 고집했습니다. 매일 밤 아내 사진을 봤어요. 사진 속 혜진은 웃고 있었습니다. 젊고 예뻤어요. 혜진아. 동훈이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보고 싶어. 어디 있어? 제발 돌아와. 동훈은 울었습니다. 24년 동안요. 매일 밤요. 울었어요. 2015년 봄이었습니다. 서울이었어요. 준서가 21살이 됐습니다. 군대에 가야 할 나이였어요. 엄마, 군대 가려면 호적 정리를 해야 한대요. 준서가 말했습니다. 호적? 혜진이 물었어요. 네, 그런데 저희 호적이 좀 이상하대요. 재민이 설명했습니다. 혜진 씨 신원이 명확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길 수 있대요. 혜진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떻게 하죠? 경찰에 협조를 요청해야 할 것 같아요. 다음 날이었어요. 서울 성북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신원 파악을 요청하러 왔습니다. 경찰이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신원 미상이셨나요? 1991년 서울 명동에서 교통사고 이후요. 1991년이면 24년 전이네요. 네. 경찰은 컴퓨터를 켰습니다. 당시 실종 신고가 있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경찰은 전국 실종자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했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어요. 3시간이 지났습니다. 혜진은 의자에 앉아 기다렸어요. 재민이 옆에서 손을 잡아줬습니다. 찾았습니다. 경찰이 소리쳤어요. 혜진의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1991년 부산 남천동에서 실종 신고가 들어온 여성이 있습니다. 부산? 혜진이 떨렸어요. 이름은 강혜진, 당시 32세, 기혼, 자녀 3명. 경찰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뭔가요? 부산 경찰에서는 24년간 계속 실종 상태로 등록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서울 쪽 기록에는 1992년 신원 미상 환자로 퇴원 후 행방불명. 경찰이 고개를 저었어요. 당시엔 지역 간 정보 공유가 안 됐어요. 부산에서 아무리 찾아도 서울 병원 기록은 안 넘어왔죠. 그럼 왜 지금은 찾았나요? 재민이 물었습니다. 2010년대 들어 전국 실종자 DB가 통합됐거든요. 하지만 경찰이 혜진을 봤어요. 혜진 씨는 1992년에 새 호적을 만드셨잖아요. 신원 미상이라서. 네. 그 새 호적이 실종자 DB랑 연결이 안 됐던 거예요. 이번에 군입대 호적 정리하면서 신원 조회를 깊게 하다 보니 발견된 겁니다. 혜진은 이해했습니다. 24년 동안요. 서로 찾았지만요. 시스템의 빈틈 때문에 만나지 못했던 거예요. 경찰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 사진이 당시 실종자 사진인데요. 혜진은 사진을 봤어요. 젊은 여자였습니다. 자신과 닮았어요. 아니, 자신이었습니다. 저예요. 혜진의 손이 떨렸어요.
신고자는 남편 이동훈 씨입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24년 전 신고 이후 지금까지 실종 상태로 남아있네요. 혜진은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 자녀가 3명. 재민이 혜진 손을 꽉 잡았어요. 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한테 가족이 있었어. 목소리가 떨렸어요. 남편도 있었고 아이들도. 혜진은 주저앉았습니다. 경찰이 말했어요. 부산 남천경찰서에 연락하겠습니다. 가족들한테 알려드릴게요. 혜진은 고개를 들었어요. 가족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찰이 부산으로 전화했습니다. 한참을 통화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정말요? 네. 전화를 끊었습니다. 경찰이 혜진을 봤어요. 가족들 모두 살아계십니다. 다행이다. 혜진이 울었어요. 남편 이동훈 씨는 재혼하지 않으셨대요. 네. 24년 동안 혼자 자녀 셋을 키우셨답니다. 혜진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24년을 혼자. 재민도 눈물이 났어요. 경찰이 말했습니다. 부산 가족들이 지금 당장 서울로 오신답니다. 지금요? 네, 내일 도착하신대요. 혜진은 숨이 막혔습니다. 내일 만나는 거구나. 24년 만에 내 가족을. 혜진은 떨렸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혜진은 잠을 못 잤어요. 옆에서 재민이 말했습니다. 혜진 씨, 네. 무섭죠? 네. 무서워요. 혜진은 떨고 있었어요. 기억은 아직도 안 나요? 네. 하나도요. 내일 가족들 만나면 기억날까요? 모르겠어요. 재민이 혜진을 안았습니다. 어떻게 하고 싶어요? 모르겠어요. 저도. 혜진은 울었어요. 나는 누구지? 부산 가족의 엄마인가? 아니면 서울 가족의 엄마인가? 답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였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혜진은 현관 앞에 섰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재민이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밖에 4사람이 서 있었어요. 백발의 남자 1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젊은 남자 2, 젊은 여자 1였어요. 혜진은 그들을 봤습니다. 낯설었어요. 하나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백발 남자가 혜진을 봤어요. 멈췄습니다. 혜진아? 목소리가 떨렸어요. 혜진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남자가 한 걸음 다가왔어요. 혜진아, 나야. 동훈이야. 이동훈이었습니다. 24년을 기다린 남편이었어요. 혜진은 동훈을 봤습니다. 이 사람이 내 남편? 하지만 기억이 안 났어요. 동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24년. 24년을 찾았어. 목소리가 깼어요. 매일, 매일 찾았어. 동훈이 울었습니다. 뒤에서 젊은 남자가 다가왔어요. 엄마, 큰아들 민우였습니다. 민우가 혜진을 봤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저 민우예요. 큰아들, 기억 안 나세요? 혜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미안해요. 기억이. 민우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24년. 24년을 기다렸어요. 민우가 바닥에 엎드렸어요. 통곡했습니다. 엄마, 엄마. 작은 아들 준우도 다가왔어요. 엄마, 저는 준우예요. 작은 아들. 준우도 울었습니다. 딸 지민이도 왔어요. 엄마, 저 지민이에요. 막내딸. 지민이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4사람이 혜진 앞에서 울고 있었어요. 24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그냥 서 있었어요. 기억이 없었으니까요. 혜진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건 미안함의 눈물이었어요. 반가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동훈이 말했어요. 혜진아, 집에 가자. 부산으로. 우리 집으로. 혜진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재민이 서 있었어요. 아들 준서도 서 있었습니다. 준서가 울고 있었어요.
엄마. 혜진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어디로 가야 하지? 일주일 후였습니다. 혜진은 부산으로 갔어요. 동훈과 함께였습니다. 재민과 준서는 서울에 남았어요. 다녀오세요. 재민이 말했습니다. 웃고 있었지만 눈물이 났어요. 미안해요. 혜진이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 가족이잖아요. 하지만 괜찮아요. 천천히 생각해요. 재민이 웃었어요.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혜진은 재민을 안았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준서도 안았습니다. 엄마 다녀와요. 응. 준서야. 미안해. 괜찮아요. 다녀오세요. 준서도 울었어요. 혜진은 차에 탔습니다. 동훈이 운전했어요. 민우, 준우, 지민이도 탔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서울이 멀어졌습니다. 혜진은 뒤를 돌아봤어요. 재민과 준서가 손 흔들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울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5시간 후였습니다. 부산에 도착했어요. 24년 만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렸어요. 바닷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혜진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 냄새, 낯익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확실하진 않았어요. 차를 타고 남천동으로 갔습니다. 아파트 단지였어요. 집이야. 동훈이 말했어요. 혜진은 아파트를 봤습니다. 낡았어요. 내가 여기서 살았다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5층에서 내렸어요. 문 앞에 섰습니다. 동훈이 열쇠를 꺼냈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와요. 혜진은 신발을 벗었어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낡았지만 깨끗했어요. 거실에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가족 사진이었어요. 혜진은 사진을 봤습니다. 젊은 부부와 아이들 셋이었어요. 행복해 보였습니다. 우리 가족이야. 동훈이 말했어요. 혜진은 사진 속 자신을 봤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나 행복했구나. 하지만 기억은 안 났습니다. 민우가 말했어요. 엄마 방이에요. 방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방이었어요. 옷장이 있었습니다. 화장대가 있었어요. 엄마 물건들이 그대로 있어요. 아빠가 하나도 안 버리셨어요. 혜진은 옷장을 열었습니다. 낡은 옷들이 걸려 있었어요. 24년 전 옷이었습니다. 혜진은 옷을 만졌어요. 낡고 오래됐습니다. 하지만 아무 느낌도 없었어요. 화장대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화장품들이 있었어요. 립스틱, 파우더, 아이라이너. 혜진은 립스틱을 집어들었습니다. 뚜껑을 열었어요. 빨간색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억나지 않았어요. 저녁이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동훈, 민우, 준우, 지민이, 그리고 혜진이었습니다. 지민이가 요리를 했습니다. 된장찌개와 밥이었어요. 엄마가 제일 좋아하시던 된장찌개예요. 지민이가 말했습니다. 혜진은 숟가락을 들었어요. 한 입 떴습니다. 맛있었어요. 하지만 기억은 안 났습니다. 맛있어요. 혜진이 말했어요. 지민이가 웃었습니다. 민우가 물었어요. 엄마, 정말 기억 안 나요? 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네, 미안해요. 민우가 울었어요. 엄마, 제 생일이 언제예요? 혜진은 대답을 못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엄마가 항상 미역국 끓여주셨어요.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매년, 빠짐없이, 미안해요. 혜진이 울었습니다. 지민이가 물었어요. 엄마, 제가 좋아하는 색깔은 뭐예요? 모르겠어요. 분홍색이에요. 엄마가 항상 분홍색 옷 사주셨어요. 지민이가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통곡했어요. 준우가 지민이를 안았습니다. 동훈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혜진은 그냥 앉아 있었어요. 미안했습니다. 정말 미안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밤이었습니다. 혜진은 방에 혼자 누워 있었어요. 천장을 봤습니다.
나는 여기 있어야 하는 걸까? 이 사람들이 내 가족인 건 맞아. 하지만 기억이 없는데 눈물이 났어요. 서울에 있는 재민과 준서는 어떻게 하지? 그 사람들도 내 가족인데. 혜진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문이 살짝 열렸어요. 동훈이 들어왔습니다. 앉아요? 네. 동훈이 방 한쪽에 앉았어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혜진 씨, 네. 24년. 너무 길었어. 동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매일 밤 울었어. 너 없이 어떻게 사나 싶었어. 아이들이 엄마 찾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어. 동훈이 울었습니다. 민우가 엄마 없이 초등학교 입학했어. 너무 서러워서 혼자 울었어. 준우도 아팠을 때 엄마 찾으면서 울었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안아주는 것밖에 없었어. 동훈의 목소리가 깼어요. 지민이는 더 어렸잖아. 엄마 얼굴도 기억 못해. 사진만 보면서 컸어. 혜진도 울었습니다. 하지만 포기 안 했어. 동훈이 말했어요. 넌 꼭 돌아올 거라고 믿었어.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지만 기다렸어. 동훈이 혜진을 봤어요. 기억 안 나도 괜찮아. 그냥 옆에만 있어줘. 제발 다시는 떠나지 마. 동훈이 울먹였습니다. 혜진은 동훈을 봤어요. 이 사람이 24년을 기다렸습니다. 혼자 아이들을 키웠어요. 재혼도 안 했습니다. 나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혜진도 울었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냥 있어줘. 그것만으로도 돼. 두 사람은 울었습니다. 하지만 혜진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혜진은 부산에서 지냈어요. 아이들이 매일 찾아왔습니다. 옛날 이야기를 해줬어요. 엄마, 이거 기억나요? 민우가 낡은 공책을 보여줬어요. 엄마가 제 숙제 검사하던 공책이에요. 혜진은 공책을 펼쳤습니다. 빨간색 체크 표시가 있었어요. 잘했어요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혜진의 글씨였습니다. 하지만 기억은 안 났어요. 미안해요.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요, 엄마. 하지만 눈물이 났습니다. 지민이도 물건을 가져왔어요. 엄마, 이거 기억나요? 낡은 인형이었습니다. 엄마가 밤새 바느질해서 만들어주셨어요. 제 돌 선물이었어요. 혜진은 인형을 만졌습니다. 실밥이 삐져나와 있었어요. 낡았습니다. 하지만 정성이 느껴졌어요. 제가 이걸 만들었구나. 혜진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기억은 안 났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혜진 핸드폰이 울렸어요. 준서였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준서의 목소리가 울먹였어요. 혜진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준서야. 엄마. 언제 와요? 아빠가 매일 울어요. 엄마 없어서. 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준서야. 미안해. 엄마. 우리 버리는 거예요? 아니야. 그럼 왜 안 와요? 한 달이나 지났어요. 준서가 울었어요. 엄마. 저희가 싫어진 거예요? 아니야. 절대 아니야. 혜진도 울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조금만 기다려줘. 언제까지요? 준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금방 갈게. 전화를 끊었어요. 혜진은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하지? 거실로 나갔습니다. 동훈이 TV를 보고 있었어요. 혜진을 봤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울었어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혜진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동훈은 알고 있었어요. 서울 가족 생각한다는 걸요. 혜진 씨. 네. 서울 가고 싶어요? 혜진은 놀랐어요. 아니에요. 그게 솔직하게 말해요. 동훈이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나도 알아요. 동훈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당신은 거기서 24년을 살았잖아요. 그 사람들도 당신 가족이에요. 나도 인정해요. 동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동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끔은 여기도 와줘요.
우리도 당신 가족이니까. 혜진은 동훈을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미안해요. 내가 욕심 부리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두 사람은 안고 울었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혜진은 서울로 돌아갔어요. 재민과 준서가 역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준서가 달려왔어요. 혜진을 안았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나도. 정말 보고 싶었어. 혜진이 준서를 꽉 안았어요. 재민도 다가왔습니다. 다녀왔어요? 응. 재민이 혜진을 안았어요. 힘들었죠? 응. 혜진은 울었어요. 나, 어떻게 해야 해요? 천천히 생각해요. 두 가족 모두 내 가족인데, 나도 알아요. 재민이 혜진을 토닥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준서가 저녁을 차렸습니다. 엄마, 맛있게 드세요. 고마워. 혜진은 밥을 먹었어요. 하지만 목이 메었습니다. 일주일 후였어요. 혜진은 다시 부산으로 갔습니다. 민우가 물었어요. 엄마, 여기 계실 거예요? 네. 잠깐. 혜진은 대답을 못했어요. 민우가 울었습니다. 엄마, 우리 버리지 마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왜 자꾸 가요? 민우가 소리쳤어요. 왜 저쪽이 더 좋아요? 민우야, 엄마는 우리 엄마예요. 법적으로도, 피로도. 민우가 울먹였습니다. 24년을 기다렸어요. 아빠는 재혼도 안 하고 우리 키웠어요. 알아요. 저도 알아요. 그럼 왜 여기 안 계세요? 혜진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준우도 말했습니다. 엄마, 우린 엄마 없이 컸어요. 너무 외로웠어요. 이제 돌아왔는데 또 가시면 우린 어떡해요? 준우도 울었어요. 지민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 얼굴도 기억 못해요. 사진으로만 봤어요. 이제 진짜 엄마를 만났는데 또 잃고 싶지 않아요. 지민이가 혜진을 안았습니다. 제발 떠나지 마요. 혜진은 울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다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준서가 물었어요. 엄마, 부산 또 갈 거예요? 응, 가끔은. 준서가 울었어요. 엄마, 우리 버리는 거예요? 아니야. 그럼 왜 자꾸 가요? 똑같은 질문이었습니다. 저쪽 가족이 더 좋아요? 그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준서가 소리쳤어요. 엄마는 우리 엄마예요. 저는 엄마 없이 못 살아요. 혜진은 무너졌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재민이 혜진을 안아줬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생각해요. 안 괜찮아. 다 내 잘못이야. 혜진은 통곡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혜진은 선택하지 못했어요. 부산과 서울을 오갔습니다. 한 달은 부산에서요. 한 달은 서울에서요. 두 가족 모두 혜진을 받아들였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최선이었습니다. 부산 집이었어요. 혜진이 지민이와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엄마, 응? 오늘 저녁 뭐 먹을래요? 된장찌개 어때? 좋아요. 지민이가 웃었어요. 혜진도 웃었습니다. 거실에서 동훈이 TV를 봤어요. 가끔 혜진을 돌아봤습니다. 혜진과 눈이 마주쳤어요. 동훈이 웃었습니다. 혜진도 웃었어요. 기억은 없었지만요. 이 사람들이 소중하다는 건 알았습니다. 서울집이었어요. 혜진이 준서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엄마, 맛있어요. 그래. 네. 준서가 웃었어요. 재민이 옆에 앉았습니다. 오늘 날씨 좋던데 산책 갈까요? 좋아. 세 사람이 산책을 나갔어요.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손을 잡고 걸었어요. 기억은 없었지만요. 이 사람들도 소중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혜진은 혼자 한강변에 있었습니다. 강물이 흘렀어요. 햇살이 강에 반짝였습니다. 혜진은 강을 봤어요. 나는 누구일까? 부산 가족의 엄마일까? 서울 가족의 엄마일까?
답은 없었어요. 혜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24년. 24년이라는 시간. 너무 길었습니다. 너무 무거웠어요. 강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혜진은 하늘을 봤어요.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나는 어디로 가야 하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혜진은 일어났어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느 집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두 곳 모두 집이었으니까요. 강혜진은 끝내 기억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두 가족 모두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그녀도 두 가족 모두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선택은 할 수 없었습니다. 24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었으니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세월서랍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